테슬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며 2035년까지 무려 150배 성장할 자율주행 산업 메타버스 후속으로 급등을 예상하는 자율주행 관련 탑5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제가 주말에 아무래도 사실 저번주 금요일 영상을 제가 못 찍어드렸었죠. 목요일날 제가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붓기 때문에 좀 하루 쉬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또 금방 나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 푹 쉬어가지고요. 바로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만한 또 영상들 하나씩 좀 찍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무려 150배 또 성장할 전망이 잡혀있는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대해서 제가 또 상세 분석해 드릴 건데요. 메타버스를 제가 기존에 또 추천하고 나서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메타버스 후속으로 또 급등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섹터를 제가 또 꼽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자율주행도 각별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당당하게 한 번씩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되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부자TV를 너무나 또 이제 관심과 응원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구독자가 빨리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목표를 10만 명, 내년 목표를 100만 명을 잡았는데 올해 목표 10만 명을 완전히 다음 달이면 뭐 달성할 것 같은 이런 좀 파죽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만큼 저희로서도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려고 노력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수빈 대표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이수빈 대표의 급발진 코너를 지금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한 발 더 빨리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잡기 위한 영상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또 종목들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거의 한 2주일 내내 얘기를 드리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거의 다 이제 급등의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그 후속으로는 여러분들 뭘 잡아라 그랬어요. 가장 최근에는 탄소 중립.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뉴딜이 한번 쫙 올라갔기 때문에 후속으로는 그린 뉴딜을 좀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국판 뉴딜 2.0 버전에서 나왔을 때 새롭게 이제 작은 편성안이 됐었던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메타버스가 있었다면은 그린 뉴딜 쪽에서는 탄소 중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종목들 좀 챙겨놓고 이제 후속으로 올라갈 만한 탄소 중립 쪽을 이제 주목해 보시라 하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오늘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태경 BK가 오늘 장중 28%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장중 13% 급등.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좀 그 중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던 KC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9% 급등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탄소 배출권 종목들 흐름도 좀 좋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테마 순환의 흐름을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다음에 급등할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급등하는 종목들 괜히 위에 물려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확률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즉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른 전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과 같은 시장, 즉 어떤 시장이느냐, 이제 하방도 좀 막혀 있고 그죠? 상방도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돈이 자꾸 돌아야지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이 좀 탄탄한 상황에서 시장의 하방을 좀 막아준 상황에 시장이 크게 빠질 만한 위험성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사실 큰 돈 벌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단기간에 좀 빠른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금의 흐름들, 즉 돈이 어디로 움직일까를 미리미리 좀 포착해서 잡아 가신다면은 단기간에도 좀 빠르고 큰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이런 단기 테마 순환에 맞춰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제가 오늘도 좀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는 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종목들을 뭐 이것저것 다 사기보다는 내가 좀 핵심에 집중을 해서 딱딱딱 좀 챙기고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과 에너지적인 혁신의 지금 중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점은 꼭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그래서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냐면 일단은 메타버스가 지금 우선시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후속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로봇도 볼 수가 있겠는데 로봇은 사실 좀 힘이 비교적 좀 약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 뭐 카카오, 네이버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게 IT 쪽이죠. 근데 IT는 지금 우리가 사실 지금 단계에 잡기는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반도체 요 세 가지를 계속 순환 돌리면서 차례대로 먹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린딜 쪽으로는 저는 어떠한 개념을 좀 보고 싶냐면 일단 탄소 중립을 좀 우선시 보시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봤을 땐 수소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수소나 이제 수소차 이쪽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으니까 이후로는 이제 탄소 중립이 한 차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수소차 쪽으로 좀 넘어가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엔 2차 전지도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도 있을 건데 2차 전지도 사실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라. 그래서 디지털 뉴딜도 이제 5G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린딜 쪽으로는 요 세 가지, 디지털 뉴딜 쪽으로는 요 세 가지. 지금 신규 매수 접근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가 올랐고 탄소 중립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아니면 반도체겠구나 해서 최근에 제가 반도체 강의를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자율주행 강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 또 특히나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고 많은 종목들, 정말 유망한 종목들은 많이 알아요. 여기저기 이제 귓동냥하면서 많이 듣기 때문에 알지만 못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얘가 이제 메타버스고, 얘가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이고, 얘가 반도체고, 얘가 예를 들어 뭐 탄소 중립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뭘까요? 수소고, 얘가 또 수소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야 메타버스 오른다, 야 메타버스 오른다, 야 지금이라도 저거 사자 하다가 그때 단기적인 조정을 타이밍 맞춰서 늦게 들어가서 물리는 거죠. 늦장 부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야 이제 지금 탄소 중립 오늘 올라간다, 야 오늘 올라간다, 요거 잡자 하다가 또 고점에 물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메타버스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올라갈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관점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서 잘 못하시긴 하겠지만 계속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이게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실력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치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도 각별히 좀 주목을 하셔라. 왜냐면 지금 탄소 중립이 한 차례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아니면 반도체가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씨앗을 좀 뿌려놓고 올라가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거두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거둔 수익금으로 또다시 수소나 이제 수소차나 이런 쪽으로 다시 또 테마 이동해 넘어가는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가져온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을 우리가 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제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순서는 why, how, what 이유를 알고 근거 기준을 잡고 마지막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순서를 잡죠. 자, 그러면 왜 자율주행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 2035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이 무려 몇 배예요? 몇 배? 150배나 큰다고 합니다. 무려 150배입니다. 150배. 자, 본문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올해 8조 5천억에서 2035년에 무려 150배 증가에 무려 뭐예요? 1334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도 2035년에는 26조 원 이상 좀 전망을 하면서 무려 연평균 40%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글로벌 전장 부품 역시 올해는 360조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급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 보시면은요,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과거에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현재에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미래에 어떤 산업이 굉장히 크게 상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을 주목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은 제가 내일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율주행차 출하 대수 전망도 급속도로 좀 늘어날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차가 눈앞까지 왔다고 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도 그래요. 메타버스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뭐 아바타 이런 영화를 봤을 때, 야, 저게 말이나 돼? 에이, 저런 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성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최근에 로블록스라든가 이제 제페토라든가 실질적인 뭐예요,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들이 나오면서 야, 이거 야, 심상치 않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어찌 보면은 과거에서는 야, 그게 말이 돼? 에이, 말도 안 돼, 차가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지도 않는데 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서서히 야, 이거 진짜 현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흐름이 지금 놓여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투심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또한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업용 자율주행차가 10월부터 서울 상암을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버스 등 사업자를 이미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운전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이미 지금 달릴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게 다 최근에 나온 이슈거든요. 그리고 자, 뉴욕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모빌라이 자율주행차가 뉴욕을 달린다라고 합니다. 뉴욕을 달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물 학습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포드 리프트가 뭐예요? 자,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 무려 1000대를 보급한다라고 하는 거. 또한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경우에 베타 버전 9을 배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서서히 뭘 한다? 완전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베타 보급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 유행을 할 정도로 지금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미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다? 사업 구조에 대해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다. 어떤 흐름으로? 구독 경제가 나오고 있다. 과거 카카오, 과거 유튜브, 구글이 초창기 플랫폼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독 사업으로 인한 매출 발생을 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그런 흐름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기 전에 메타버스 각별히 주목을 하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그 중요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다?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고 앞장서고 있다. 테슬라도 지금 넷플릭스처럼 월 199달러 구독 모델을 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 먼저 제공을 하고 시범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현실성으로 느끼는 바가 더 커지면서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 흐름도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구글 웨이모 역시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사를 추가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메타버스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투자 관련 ETF가 출시를 됐죠. 그러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냥 ETF 뭉뚱어려서 그냥 투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심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래에셋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한 ETF를 상장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기업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겼다, 상황이 생겨버렸다,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빨리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ESG 즉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ETF가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요 해당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미래 먹거리,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실제로 달리는 이런 테스트 운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흐름까지 나오고 있다. 자, 구독 서비스 즉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대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으면서 ETF까지 상장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요 여러분들 테슬라라는 기업을 너무나도 많이 아시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이요 사실상 요렇게까지 타 자동차 기업들 대비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얘는 고평가냐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사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까지 이 투심에 실려 있다. 그래서 GM, 혼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자율주행 기업 기술을 활용한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 역시 올해 또 양산될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또 한번 뜨거울 수 있을 만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인데, 이 자율주행 기능이 수행되는 인식 및 경로 설정 모두 소프트웨어의 핵심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다뤄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해드릴 건데 그 부분에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좀 맛보기식으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차를 양산 중인 것은 테슬라가 지금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를 좀 중점적으로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테슬라가 또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요, 보세요. 이런 측면이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자동차를 안 타더라도 차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가지고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도 또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투자하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여기 안에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시장의 관심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버전 9의 상용화와 그 다음에 AI 데이,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것은 요거예요. AI 데이 개최가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이슈를 보시면 곧 시작되는 테슬라 AI 데이, 결국에 일론 머스크 입을 주목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작년에요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데이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또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인 테슬라 AI 데이가 지금 좀 예정이 되어 있다, 조만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때 또 이 자율주행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레벨 2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구독 비즈니스 통해서 고마진의 수익원 창출 가능성이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좀 나오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의 흐름은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핵심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이 변하지가 않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보다는 기술을 제공하는 테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두 번째,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봤다시피 우리는 뭘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완성차 기업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기술을 제공하는 테크 업체들, 그죠? 테크 업체들. 결국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많고 많은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력이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기술력이 중요하냐면 이런 기술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산업에 대해서 사실 핵심 종목을 우리가 공략할 때 아셔야 될 게 산업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율주행은 첫 번째 어떠한 순서가 있냐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가야 돼요. 알아서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첫 번째 인지죠, 인지. 즉 이제 카메라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을,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지금 차선 어떤지, 차간 간격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를 쫙 뽑아내야 돼요. 그죠? 내 주변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쫙 촬영해가지고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지 단계입니다. 인지. 그 다음에 인지를 했으면은 치기를 해야겠죠. 자, 여기 이 거리에는 뭐가 있고, 이 거리에는 뭐가 있고, 이 거리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기하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쫙 뽑아냈으면 그 다음은 뭘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경로를 계획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차간 간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어느 정도 내면 되겠구나.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피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제어 단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이해하신다면 가장 첫 순서, 즉 인지 단계에서 우리가 일단 투자 포인트를 먼저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인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결국에는 얼마나 이 사람, 즉 자율주행이 상용화될 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ADAS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사전적인 정의를 볼게요.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 뭘 해요? 인지하고 판단하는, 요런 이제 제어까지 하는 기술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ADAS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한 차량 제어 프로세스에서 운전자를 돕고 보완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됐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객체와 차량 환경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안정적으로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 충돌 위험 시에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시 주행 방향을 조절해 가지고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등등등등, 이런 기술력을 이제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ADAS 기술력이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가장 기초적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요 ADAS 기술력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바탕으로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안 나와도 해당 기술을 갖고만 있다면, 최근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죠. 실적이 안 나와도 기술력이 갖고 있다면 급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면은 안정적인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모든 기업들을, 좀 웬만한 다수의 기업들을 좀 설명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좀 추려드리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볼게요. 사람보다 안전한 운전 비밀은 센서 삼형제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센서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가 되는 게 뭐라고 나와요? 지금 ADAS 요게 나오죠. ADAS. 자, 여기에도 나옵니다. 원래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었던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에 쩍쩍쩍쩍 나와가지고 요런 ADAS 기술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AS가 기본적으로 먼저 진행이 안 되면 그 이후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가장 이제 선제적인 필수 조건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2차적으로 최근에 이슈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도 그렇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움직였었던 게 뭐예요? 게임사들. 왜?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즉 AR, VR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냐면 그러면 이 게임이 실제로 나왔을 때 요 안에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즉 뭐 알체라라든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상용화가 되었을 때 보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위한 우선시 ADS 기술력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2차적으로는 저는 이 HUD 기술력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요거는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의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 이게 뭐냐면요. 요런 거예요. 즉 자,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되면은 우리가 뭘 할까요? 차 안에 있긴 있는데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즐길 거리가 필요하겠죠. 자, 이 자동차 앞에 화면이 지금은 뭐 속도가 나오고 그저 뭐 기름 이런 게 나오고 등등등등 우리가 운전을 하는 데 필요한 화면이 보여진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화면들이 다 엔터적인 요소로 채워질 겁니다.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달리는 차 한 창문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HUD라는 겁니다. HUD. 사전적인 저기를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계기류의 표시를 전방으로 내비추는 비행기 등의 장치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쓰던 사전적인 정의고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요. 유리창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 즉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진짜 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표시해주는 정도지만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지면 차량 앞 유리창 전체를 넓은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부뿐만 아니라 사방의 유리창 화면에서 주변 맛집과 관광 정보도 얻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HUD가 운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해가지고 특허가 출원하는 것도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에 해당 이제 특허를 누가 또 많이 갖고 있냐면 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즉 이제 현대차 관련된 그룹들의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LG전자고요.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현대모비스가 특히나 지금 클러스터 HUD 통합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 클러스터리스 HUD 개발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ADAS, 그 다음에 HUD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자, 탑5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ADAS 그 다음에 HUD인데요. 일단은 종목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있다시피 일단 HUD 관련해가지고 특허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세계 최초 관련해가지고 개발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전동화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 뇌파 기반 사고 저감 신기술, 즉 안전 관련된 이 엠브레인이라는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또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 특허도 많고 기술력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 다음에 지난해
친환경 분야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특허를 무려 1천여 건 관련 획득을 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한 모멘텀들을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보다 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 현대모비스가 그런 움직임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단기적으로 사실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막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하방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나온 게 뭐냐면 자사주 취득입니다. 무려 2,17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지면은 자사주 취득하면서 하방은 좀 다져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요렇게 한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기업이자 현대차 그룹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카 솔루션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리포트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주가를 견딜 두 가지 이슈.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해소에 따라 완성차의 생산 볼륨이 개설된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결국에는 전동화 부분의 성장성과 수익성 확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 모터 생산 차질 등의 일시적인 영향이 상반기에는 컸기 때문에 지지부진했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룹사의 핵심 전기차 신차가 판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동화 매출의 고성장세 재진입과 수익성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즉 상반기에는 완성차의 믹스 개선 중심의 전략과 전동화 핵심 부품의 생산 차질이 실적 개선의 발목을 잡았었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변수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포인트를 하반기 때부터는 차차 해소될 수 있겠다. 즉 주가도 상승의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동화 시대도 구동 계통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파워트레인이 단연 급격하게 성장할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EGMP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시스템을 요 솔벤더 자격으로 납품하고 있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년간 74억 달러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 내 생산 기설을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역할을 또 중요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요, 사실 제가 저번 달부터 되게 강조를 했던 기업이에요. 여전히 저평가다. PBR, 즉 갖고 있는 자본보다도 지금 시총이 작다. 그래서 1차 목표는 PBR 1배 이상을 좀 목표로 가져가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면 최근에 한 차례 1차 급등 파동이 나온 이후로 삼각수렴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흐름에서 27만원 구간, 26만 5천원에서 27만원 구간의 이 지지라인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삼각수렴 흐름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 나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27만원 부근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27만원 부근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탄탄한 영업이익 성장 전망치가 잡혀 있고요. 자본도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배당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현대모비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국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대장주격 종목이긴 한데 워낙 또 시총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좀 힘들 수는 있겠다. 다만 장기적으로 좀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펼친다면은 현대모비스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더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기업이 저는 텔레칩스라는 기업 을 좀 볼 것 같아요. 텔레칩스는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단은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즉 HUD 칩을 공급한다.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텔레칩스도 이 HUD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차량용 AP까지 지금 사업 확대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도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텔레칩스 리포트 좀 볼게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는 뭐냐면 설계한다라는 업체예요. 설계한다. 반도체는 설계,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검사 이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펼쳐지는데 처음에는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한 이후로는 누가 이제 생산을 하느냐?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요. 최대 고객사는 누구예요?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다. 사실 국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은요,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텔레칩스는 이 둘에게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디지털 클리스터뿐만 아니라 HUD 관련해 가지고 AP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MCU 최근에 이제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MCU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통해 시범 생산하고 있고요. MPU도 마찬가지. 과기정통부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 중으로 내년에 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고객사 생산량 증가, 해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완화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 생산 증가 지속에 따른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MCU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고려할 때는 내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멀티플 상승이 동반되는, 즉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도 이렇게나 많아요. 고객사도 이렇게 많고 이제 시장성에 대한 확대를 봤을 때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ADAS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또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MCU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글로벌 차량 메이커들도 신규 고객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이제 텔레칩스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신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래서 텔레칩스 재무제표랑 그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이후로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매출에 꾸준하게 성장 전망 잡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주봉상 자 추세 볼게요. 최근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역대급 거래량이 실리면서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붙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2만원대 뚫어주는 흐름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느냐, 요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의 요 단기적인 추세 있죠. 요 추세에 지금 하단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의 세 번의 파동을 끝낸 이후에 다시 한번 1차적인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서서히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항상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의해서 3파와 딱 끝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또 3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요 신고가 돌파 이후의 흐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단기적으로는 텔레칩스와 모트렉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현대차 협력사 모트렉스와 텔레칩스가 중국의 텐유이와 자동차 지능형 디스플레이 개발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개발, 텔레칩스는 전자부품 공급 협력입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요. 자, 국내 주요 자동차 전장 업체인 모트렉스와 텔레칩스가 중국 기업 손잡고 지능형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차량용 부품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요, 텐유이는 세계 2위의 자동차 계기판 분야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LG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지리차, 제일차 그룹, 그 다음에 베이징차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 공동 실시하고, 텔레칩스는 자동차 계기칩 등 공급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규모가 무려 얼마예요? 20억 규모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슈거든요. 이게 바로 일주일도 안 된 이슈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기업이 좀 모멘텀을 붙을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도 보시면 셋톱박스 사업을 접고 차량용 반도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LG도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사업, 즉 돈 안 드는 사업을 접고 과감하게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하면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미래의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업체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이슈. 그래서 그 다음 모트렉스는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이 된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트렉스는 ADAS 그 다음에 HUD를 완성차 브랜드에다가 납품하는 요런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제품에 공급을 하고 전장, IT 사업 쪽을 신규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룹 자회사 플랫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 중에 유일하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인증받은 기업 모멘텀이 굉장히 많죠.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차트 이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작년에 흑자 전환을 다행히도 했어요. 기존에 적자였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자본이 1000억 정도가 있다. 그 다음 자 올해가 또 중요한데 올해가 사실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은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 할까 말까에 대한 이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1분기에 일단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흐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면 자, 얘 같은 경우에서는 HMI 기술을 기반으로 IVI 제품과 전장용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받느냐? 자동차 전방 산업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회사는 국내외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자동차 산업과 건설 쪽의 산업이 다 좋기 때문에 얘는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서는 세계 최초의 암레스트 타입과 컵홀더형의 높은 옵션 선택률로 인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악재에도 큰 타격이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R&D 본격화, 자율주행 관련한 기반, 자율주행 공간 컨텐츠, 그 다음에 요 오픈 클라우드 활용한 기술을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운전 안전, 운전 보조, 액세서리, 열차 시스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기업이고요. 네, 제품도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HUD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 로봇 쪽으로도 지금 이런 모멘텀을 띄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 좀 보여드리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2017년도에 상장한 이후로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한 차례 딱 터져주면서 강한 1차 파동이 좀 나와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한 1차 파동 이후에 아직 그렇게까지 2차 본 파동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한 5,500원 구간의 지지라인을 좀 잡아준 이후에 단기적인 요 삼각수렴 구간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 주면서 상방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봉상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 가지다가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구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매매를 해봐도 되겠다. 단기적으로도 이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상 이 6,500원 구간을 좀 뚫어준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급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기업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ADAS 및 이제 HUD 스마트 자율주행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ADAS도 있고 HUD 두 개 다 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모비스, BMW, 아우디, 벤츠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랑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시면 얘도 보시면요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차트 흐름 보시면요 얘도 이제 모트렉스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이죠. 역대급 거래량이 바닥에서 빵 터져주면서 단기적인 1차 큰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 흐름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봉상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단계적인 이 상승 추세가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큰 추세상 하락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자, 요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000원대를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잡아놓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 살짝 들어오면서 상방의 흐름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보시면 한 4,500원을 종가상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 1차 매수했다가 뭐 4,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 그때 2차 매수하는 구간으로 매매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일단은 크게 요 네 가지 기업이 아무래도 이제 ADAS도 있고 HUD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 네 개 기업들 위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단 삼보모터스, 그 다음에 아진산업, 그 다음에 대성 엘텍, 그 다음에 라닉스, 코리아 FT, 그 다음에 유니퀘스트, 그 다음에 NCN 이런 기업들이 좋은데요. 자, 얘네들은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좀 다뤄드리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재무제표와 차트 흐름 위주로만 좀 봐드릴게요. 그 전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1억 규모의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공급 계약을 또 따냈다라는 거 또 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차 부품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어디에 지금 보시면은요 올해부터 3년간 기업당 사업비 20억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삼보모터스가 주관하는 기술 개발 과제는 전기차 튜닝용 후륜 인휠 시스템 개발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투자금 지원을 받아서 또 미래로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내연차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사업 재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해이고요. 그 다음에 NCN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인수 관련해 가지고 자회사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 착수된다라는 이슈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삼보모터스 차트는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 흑자됐지만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시면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흑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에 대해서는 좋은 움직임이고, 차트 흐름상 자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저 바닥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구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하단선 지지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얘도 이제 보시면은요 삼보모터스랑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해요. 주봉상 추세 상승 추세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 하단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 확보가 되면은 좀 단기적인 공략을 할 만하겠죠. 실적도 이제 단기순이 영업이익 1분기 때 흑자가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성헬텍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얘는 자 볼게요.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공략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분기별 실적이 좀 흑자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차트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 대량의 거래가 터져주면서 삼각수렴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라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얘도 보시면 아직은 적자이긴 한데 얘는 이제 기술력이 또 앞서 나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부대장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모트렉스랑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였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차트 흐름과 좀 비슷한 차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만원 라인 지지 받아주면서 여기 또 상방 돌파 거래량 실려주면서 하는 흐름 나와주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코리아 FT 얘는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은 나쁘지 않고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봉상 상승 추세 라인 여전히 받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얘는 상승 추세 라인을 기울기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차적으로 힘이 더 세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4,000원 라인대를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에서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캐스트인데, 자 얘는 보시면은요 자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이 빵빵빵 터질 전망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얘는 만원대 강한 지지라인을 잡고 있으면서 삼각수렴이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삼각수렴 여기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면 본격적인 움직임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NCN인데 얘가 사실 모멘텀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긴 하나 3년 연속 적자였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영업이익 적자다 그러면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 흑자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고 난 이후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굉장히 또 좋다. 그래서 모멘텀도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종목을 좀 공략하고 나중에 얘가 혹시라도 분기별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길었어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도 너무나 중요한 섹터,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늦기 전에 좀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또 원하신다면, 댓글에 많이 반응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또 대장주를 따로 선별해드리는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그냥 듬뿍 담긴 하트 제가 이렇게 또 직접 달아드려요. 하트 이렇게 뿅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달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댓글 하나씩 다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익 많이 보셔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하트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달으시고 하트 받아가셔서 수익의 기운까지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